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영어 기초영문법 미스터 생생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5일차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장의 형식은 5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이고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이고요.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에 은는 이가를 붙인 것을 주어라고 합니다. 목적어는 명사에 을, 르를 붙인 것을 목적어라 하고요. 간접 목적어는 명사에다가 에게를 붙인 것을 간접 목적어라 하고요. 직접 목적어는 명사에 을, 르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 목적어는 다른 표현으로 IO라고 하는데요. 이건 영어의 약자입니다. Indirect Object의 약자이고요. 직접 목적어는 DO라고도 하는데요. Direct Object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문장의 형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간다 학교에 함께 8시에 친구들과 철수가. 어떻게 올바로 표현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한번 올바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가 8시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간다. 어떻게 잘 표현이 되었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위에 있는 문장을 아래와 같이 올바르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교육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엄마가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준 것입니다. 오, 우리 철수 이쁘네. 우리 철수 아빠를 닮았네. 너의 이름은 철수야. 우리 아가 배가 고프지?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아빠도 교육하고 삼촌도 이모도 이렇게 교육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함으로써 연습하고 훈련을 끊임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자람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누가 교육을 시켜주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에서는 누군가가 교육시켜주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훈련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죽박죽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순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장의 형식인 것입니다. 문장의 형식은 영어를 순서대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 왜 문장 형식이 이렇게 5가지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장의 형식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어 문장을 순서대로 쓰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형식은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마침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5형식을 활용하여 하나의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 영어로 먼저 주어를 먼저 써야 합니다. 은는 이가. 그래서 나는 이게 주어입니다. I. 그 다음에 뭘 써야죠? 동사를 써야 한다고 나와 있죠? 원래는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서술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사만이 서술어 일을 하고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동사 일이라 또는 그냥 동사라고도 문법 책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동사가 준다입니다. 그래서 준다. 그 다음에 여기 에게가 있고 을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써야 한다고 되어 있죠? 에게를 먼저 쓰고 을을 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게, 나의 친구에게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ift 라고 이렇게 쓰면 올바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I give my friend a gift. 이렇게 외국 사람한테 말을 한다면 외국 사람들이 이 영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가서 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장의 형식이 왜 5가지로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장의 형식은 동사 때문에 5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먹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나는 먹는다 라고 말을 한다면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데?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언어란 자기의 생각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나는 먹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바가 온전히 친구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가 무엇을 먹느냐고 대꾸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표현하긴 하지만 때때로 그 말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말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고요? 바로 이 동사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장의 형식은 3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한 단어들을 살펴본다면 던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당연히 무엇을 던지는가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형식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라고 3형식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을을이 필요 없는 그러한 동사라면
그것은 몇 형식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일형식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떠오른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떠오른다라는 동사는 을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무엇이 떠오른다. 바로 주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른다. 아시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무너진다 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무너진다는 을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무너진다는 을을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어만 필요로 하는 몇 형식으로 쓰면 돼요? 일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설명에서 보다시피 중요한 것은 동사가 뒤에 을을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을을이 필요한 동사는 삼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을을이 필요하지 않는 동사는 일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종류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날린다, 날아간다, 태운다, 탄다, 일으킨다, 일어난다, 눕힌다, 눕는다.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을을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날린다는 을을 필요로 합니다. 비행기를 날린다. 태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불태운다. 일으킨다. 동생을 일으킨다. 또는 동생을 눕힌다. 밑에는 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간다. 신문이 불탄다. 동생이 일어난다. 동생이 눕는다. 위에 있는 동사들은 삼형식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동사들은 일형식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형식으로 쓰는 동사들을 바로 완전 자동사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불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자동사는 일형식으로 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삼형식으로 쓰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삼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들은 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형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요. 삼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들 중에서 사형식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준다, 또는 요리한다, 또는 만든다, 또는 가르친다 등이 있습니다. 삼형식으로 쓸 때는 나는 선물을 준다. 나는 김치찌개를 요리한다. 나는 비행기를 만든다.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삼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사들이 사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준다. 요리해 준다. 만들어 준다. 가르쳐 준다.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give, cook, make, teach. 예. 영어로는 give가 똑같이 준다고요. cook는 요리한다는 뜻도 있고 요리해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make는 만든다는 뜻도 있지만 만들어준다 라는 뜻도 있고요. teach는 가르친다도 있고 가르쳐준다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사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 에게 을를 형식입니다. 또는 나는 나의 동생에게 김치찌개를 요리해 준다. 또는 나는 나의 친구에게 탱크를 만들어 준다. 또는 나는 나의 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삼형식으로도 쓰이고 사형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도 합니다. 동사 대부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뭐 해준다, 뭐뭐 해준다 라는 이렇게 수여한다 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해서 수여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형식으로 쓰는 거 아셨죠?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이 어떠셨나요? 문장 형식에 대해서 잘 따라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배웠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